종목 탐정 미스터 한이 투자 프로파일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매니저님께서 어제 시장이 많이 폭락한 네,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상승하긴 네. 했죠. 일단 뭐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너무 좀 많이 밀렸어요. 시초가 그쵸.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가운데 마감이 됐고 뭐 일본 증시라든가 뭐 중국 증시 그리고 동남아 증시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한국 증시 반등폭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것도 뭐 상승폭이 시초가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돼서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는데 네. 일단 지수 뭐 2,334포인트가요. 일단 네. 아침 2,500포인트까지는 좀 멀리 남아 있는 상태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뭐 거의 8,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빠지고 또 반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났는데 여전히 시장의 불안 심리는 아직은 뭐 크게 가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게 좀 시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계감은 가지고 가야 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의 단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내일의 단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바로 최후의 변수라고 정해주셨네요. 일단 뭐 말 그대로 최후의 변수예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주변 여건들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큰 변수가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뭐 건가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됐죠. 그쵸.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인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공매도 재개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호재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추경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부분들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외적인 부분에서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관세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주변국들은 트럼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 네.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있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장 마지막 큰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얼굴을 두 개 맞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과 중국 정면 충돌 그리고 극한으로 치닫는 관세 전쟁입니다. 언급드렸듯이 관세 전쟁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여타 주변국들은 트럼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진핑, 중국과 미국은 강대 강의 대치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만약에 그 협상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충분하게 안정이 되고 증시 주변의 여건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자, 그러나 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은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분위기가 그쵸. 형성되고 있죠. 네. 관세부가 일단 34% 보복 관세가 중국에 이제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국은 34%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네. 자, 추가적으로 50% 관세 부과하면서 네. 104% 관세를 부과하겠다. 실질적으로 뭐 중국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글로벌적인 관세 전쟁이 좀 더 본격화되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세를 좀 낮추고 하는 등의 흐름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중국이 정말 중국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오고 있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뭐 대화라든가 협상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고요. 네. 미국의 대대적인 관세 공격에 대비해서 중국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관세 정쟁에서는 강대강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살얼음 판을 걷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9일을 기점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9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관세가 또 중국이 또 한 번에 대대적인 관세 부과가 이어지거나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좀 더 확산되는 이런 네.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의 충격이 나올 수 있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시장의 불안감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최후의 변수, 특히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타협의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맞불 관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네.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중국 ETF, 코덱스 차이나 이치 레버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버틸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네. 결국엔 중국의 대규모 반격에 의해서 결국엔 중국 증시도 밀렸었죠. 오늘 중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막판에 한 1.5%까지 반등을 했고요. 네. 여타 항생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고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국 ETF 관련주는 어제 급락 후에 오늘은 하락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 네. 조금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일단 중국 ETF 관련주들은 여러분께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현재 구간부터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도 결국엔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손절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뭐 잘하셨고요. 네. 대신에 매도를 못 하셨거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먼 기간,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 장세가 또 한 번에 적검에서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중국 증시를 안정시키려는 중국의 이제 국부 펀드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약 22조 정도의 네. 증시 안정 기금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를 중심으로 한 증시 안정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에서 중국은 증시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중국이 충격을 받는 그 정도가 상당히 많이 약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증시도 그동안 중국 증시는 한 17년의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네. 반대로 미국은 17년의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의 경우는 충격 여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본격적인 재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여기서는 매도까지 할 필요 없겠고 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좀 더 긴 호흡이라고 한다면 일단 중국 당국의 어떤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변에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조금 눈을 키워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중국 증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네.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그 글로벌 패권 시장에서 미국을 좀 압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중국이 또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패권에서 상당히 많이 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보다는 중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힘들지만 여러분들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인데 네. 오늘 3%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목표가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주가는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요. 네. 여기서 시장이 한 번 정도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코스피 지수 최대로 2250에서 230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열어놨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밀려도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단체 관광객, 중국의 무비자 단체 관광객에 대한 3분기부터 허용이 이제 준비가 됐고 그렇죠. 이번 달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고요. 지금 기관 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 개선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관련주는 위축된 상태에서 내수 관련주는 오히려 주가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관심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하고 이제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지금은 섣불리 팔지 말고 좀 더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또 내일은 시장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네. 될지 내일장 투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참 이 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이기도 해요. 네. 한데 지금 시장이 정말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수의 방향 자체가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좀 안전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이겠고 안전한 종목들은 결국엔 약간의 시간을 걸리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특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으로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에서 얘기하고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네. 시장 컨센서를 넘는 그런 오.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예측치 실적이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간씩은 상이합니다만 아.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사업 쪽에서의 이제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좀 더 강하게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뭐 적자 축소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겠고 중국 당국에서도 내수 경기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적자 축소가 빠른 속도로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기다가 네. 지금 이제 북미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북미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서의 매출 증가세라든가 영업이익이 대체로 한 20에서 30%까지 모두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모두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결국엔 내수 경기 방어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부각된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네. 결국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대미 미국 화장품 수출 1구요 관세 영향도 상대로 적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네.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그 실적 추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증가세는 뭐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자, 이제 글씨가 약간 흐릿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볼 부분이 영업이익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쪽에서 2023년 쪽에서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00억 정도가 좀 넘는 그런 상태고요. 네. 2024년에 2,000억이 넘을 거고 올해 한 4,0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 예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해마다 실적 영업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네, 될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못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앞에서 잠깐 가는가 싶더니 결국엔 다 밀리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10만 원 초반 정도 선에서 벌써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바닥을 찍은 모습이고 4번째 바닥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더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약간의 지간 조정과 진이기는 그런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결국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소외돼왔던 종목들이 치고 갈 때는 강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현 구간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로 꾸준하게 다나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좀 분명히 나올 수 있겠고요. 네.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종가 104,100원인데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장중 조정을 위해서 매집 전략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네. 자, 목표가 13만 원 좀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9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아무래도 중요 포커스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추천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하셨던데요. 네, 자, 네. 오늘 좀 무료 방송 진행했고요. 일단 뭐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한교수 네.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 가시면 오늘 그 방송했던 내용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리고 이제 그 매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오늘 네이버 밴드 꼭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매매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을 좀 꼭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오랜 노하우를 가진 이 전문가의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규수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